오늘 또 하루 종일 비가 퍼부기 시작하네.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 또 저게 아무래도 그 화재가 발생하면 물이 쏟아지는 저 뭐라고 그래, 화재시, 아무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연결돼 있는 저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측컨대 빗물이 옥상 쪽에서 고여 있으면서 어딘가로 지금 거기가 호수관이 연결돼 있어서 거기가 어디 문제가 있는지. 여기 관계층은 진작부터 알고 있더라고. 언젠가 한번 물어보더라고. 비가 혹시 세지는 않으시냐고. 그래서 웬만한 비에는 새지 않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오니까 이게 옥상에 빗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지 또 새기 시작했어. 어쨌든 그건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자, 오늘은 나의 미래 기억, 나의 꿈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곧 다가올 나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징을 하면서, 오늘 46일째던가 100일 동안 나의 의지를 붙이기 위해서 계속 하루에 의지를 다지는 글을 100번 쓰던지 이렇게 의지를 다지는 이미징을 하고 있는데, 이미징을 다지기에 나의 말을 하는 것으로 일기 형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제목은 빅하모니 아카데미 사로사 재단. 나는 오늘 CLE 450 450 사메틱 카브리올레 2025년식 빨간색 신차를 운행하여 사무실에 도착했다. 최근에 나의 공주는 딸을 의미해 최근에 나의 공주님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내가 직접 선물해준 차량이다.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잠시 내가 빌려 탄 셈이다. 나의 평상시 운행수단은 빨간색 수즈키 하야부사 바이크 차량이다. 일반 차량 운행은 주차 문제, 교통, 체증 등의 문제로 평상시엔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오늘은 비가 오는 관계로 공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주의 오픈카를 타고 사무실에 나왔다. 현재 연구 중인데 가벼운 소재이면서도 환풍이 잘 되고 원터치 버튼 동작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슈트를 맞춤형으로 연구 개발 중이다. 슈트가 완성되면 어지간한 비가 오는 날도 바이크를 이용할 요량이다. 내 사무실은 13층 빌딩의 맨 꼭대기층에 위치하고 있다. 빌딩을 굳이 14층으로 건축한 이유는 13인의 대표가 같은 뜻으로 사라소라 재단을 운영하기에 그 숫자를 기리기에 13층으로 빌딩을 세웠고, 이 빌딩의 이름은 빅하모니이다. 1층 전체 칸은 라운지 형태로 휴게실, 담화실, 응접실, 대합실, 사교실로 사용된다. 휴식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차나 다과 등을 즐길 수가 있다. 처음엔 식당 칸을 2층으로 하려고 했으나 곰곰이 여러가지 이로운 점을 고려해서 중간 지점인 7층 전체를 식당 칸으로 사용하고 있다. 식사하는 시간은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7시에서 22시. 새벽에 혹여나 출출할 때는 13층에 간편하게 마련된 조리실에서 해결하고 있다.
12층은 교육과 명상, 회의, 연설, 공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13층은 별도의 출입 허가가 필요한 층으로 이곳엔 내 개인 사무실과 작곡실, 녹음실, 작업실, 심신단련실이 있다. 심신단련실에는 각종 가분류의 장비와 검, 창, 활, 총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나는 매일 2시간 정도의 무궁수련과 기수련을 한다. 작업실에서는 주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작곡실에서는 가사를 다듬거나 곡을 만든다. 녹음실에서는 구상이 거의 된 곡들을 실제로 그 곡에 어울리는 가수들과 2차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다. 1층, 7층, 12층, 13층 조금까지 설명한 1층, 7층, 12층, 13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인 2층에서 6층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빅하모니 재단의 품위에 어긋나는 업종은 수천억을 들고 와도 임대를 해주지 않고 있다. 주로 이곳은 변호사 사무실, 국회의원 사무실, 연구 사무실 등으로만 임대를 하고 있다. 다만 2층은 전문 커피점, 생필수품점 등이 입점할 수 있다. 때문에 지명한 변호사, 정치인, 연구인들과 그리 어렵지 않게 내 빌딩에서 마주칠 수 있다. 8층, 9층, 10층은 아이돌 연습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3개의 층은 훌륭한 샤워 시설을 갖추고 있다. 8층은 아이들 숙소가 마련되어져 있다. 11층은 여러 개의 방음 시설이 된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훌륭한 가수나 밴드들이 배출되고 있다. 앞서 말한 4층, 5층, 6층은 사무실 구조로 애초부터 모델링을 한 형태이며 6층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 오피스텔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6층의 특이한 점은 사무실마다 따로 욕실이 비치되어 있고 간단하게 주료할 수 있게 하였다. 주로 11층의 가수나 밴드 연습생이 특별히 거처할 숙소가 없을 경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또한 3층 전체 칸은 수영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도 일주일에 2, 3회 정도 수영을 하며 체력을 단련한다. 지하 주차장과 옥상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옥상 주차장은 내 전용 주차 공간과 더불어 헬리콥터 착륙장도 겸하고 있다. 지하 주차장은 3층까지 있고 각 층마다 4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 따라서 총 120대 주차가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13층의 내 휴식 공간에는 특별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가 워낙에 땅 기운을 중요시하는 사람인지라 주기적으로 땅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13층 전체 바닥면으로 흙이 수월하게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된 실제 땅의 흙이 바닥 아래에 깔려 있다. 옥상에는 내 전용 주차 공간, 헬리콥터 착륙장과 더불어 화원 겸 채소 재배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또한 마치 계곡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친환경적인 인테리어로 마치 숲속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맑은 물이 계속 흐르게 설계되어 있고 기온에 따라 물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흐르도록 했다. 여기서 발을 담그고 명상에 잠기거나 악상에 잠기거나 꽃을 가꾸거나 채소에 물을 주거나 하며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 술은 거의 하지 않으며 담배도 거의 하지 않지만 가끔 창작이나 영감이 떠오를 땐 특별히 마련된 고급 담배향이 나는 담배를 가끔 차를 마시듯이 피운다. 고급 담배는 여러 종류로 옥상에 위치한 숲수고청은 항상 비치되어 있다. 채상의 습도와 온도가 조절되는 별도의 담배 보관함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 언제든 차를 마시듯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영감이 떠오를 때 피우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자주 흡연하지는 않는 편이다. 아참, 그리고 사실 이건 비밀인데 별도의 내 전용 엘리베이터가 건물 뒤쪽으로 눈에 안 띄게 동작되게 하였으며 지하 1층의 주차 공간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통 엘리베이터이다. 그러니까 옥상과 지하 1층으로만 연결된 통로인 셈인데 그래 13층에 13층 거는 연결하지 말고
그러니까 옥상과 지하 1층으로만 임일된 통로인 셈인데 나의 차량을 옥상으로 이동시킬 때 주로 이용하는데 사실은 나의 바이크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역할이며 차량을 옥상까지 이동시켰다가 다시 또 지하 1층으로 내려오는 게 번거로워서 전용 엘리베이터 바로 옆 주차 라인에 내 전용 주차 공간을 장치해 두었다. 내 전용 주차장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형태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즉 주차장 문이 개폐되는 형태로 일반 주차 라인에 회장 전용 주차장, 주차 금지 이런 식으로 굳이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통 옥상까지 차량이든 바이크든 이동시키지 않고 지하 1층에 마련된 그 전용 밀폐된 공간에 주차한 후 바로 옥상으로 이어지는 별도로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옥상의 습속 정원을 거쳐 13층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즉 일반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12층까지 밖에 운행되지 않는다. 13이라는 버튼 자체도 없겠다. 나는 손님을 만날 때도 절대 13층과 옥상에서 만나지 않으며 1층 라운지 담화실이나 응접실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2층 전문 커피점에서 만나든지 한다. 만약 일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13층으로 가려면 우선 12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이용하여 유일한 1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 출입구에서 지문 인식과 혼체 인식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6층에 자리한 사무실 중 한 곳은 내 전용 변호사 사무실 겸 빅하모니 아카데미 자금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평면상으로 빌딩의 이름도 빅하모니이며 이 사무실 이름 또한 빅하모니 아카데미 사무실이다. 13층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개인 여비서와 나의 아내, 즉 여왕 폐하뿐이다. 서운할지 모르지만 나의 왕자, 아들, 공주, 딸도 절대 접근할 수 없다. 또한 헬리콥터를 운행수단으로 이용할 때는 앞서 설명했듯이 옥상에 마련된 헬리콥터 착륙장을 이용하고 있다. 비행 관련해서는 몇 가지 항공 운행 규칙과 규약이 있으므로 그것을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고 헬리콥터 운전 역시 내가 직접 하고 있다. 워낙에 바이크, 헬리콥터, 암벽 등반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 물론 일정이 바쁘고 이동 중에도 검토할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함께 수행하는 여비서가 운행하기도 한다. 각종 행사, 세미나, 연설, 강의 참석 시에 여비서와 대동하여 빠르게 헬리콥터로 함께 이동한다. 헬리콥터 착륙장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착륙한 후 미리 예정대로 대기한 차량을 이용하거나 혹은 바이크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거의 24시간 내 곁에서 붙어서 스케줄을 점검하고 수행할 여비서는 특별한 운동신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당연히 바이크, 헬리콥터 운행에 숙달된 여성이어야 한다. 또한 수상스키 그리고 개인형으로 운행되는 보트 운전에도 숙달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무술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웬만한 사내 정도는 단숨에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항상 허리춤에 30cm 안쪽에 특수 합금으로 된 가볍지만 강도가 높은 접이식 봉을 소지하고 다니며 비상시인 이 봉을 이용하여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 말이 비서이지 거의 나의 분신 같은 존재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아내 영패와 다음으로 가장 신임하며 나를 존경하는 여성이다. 누차 말했지만 애국을 스케줄에 따라 방문할 때는 이미 지정된 해당 국가의 여비서가 그 국가에 머무를 동안 내가 그 국가에 머물 동안 디테일한 스케줄을 방금 말한 나의 비서와 공유하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보통 한 국가에서 최소 15일에서 최장 30일 정도 머무르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으며 한번 비즈니스가 완결된 국가에는 대략 1년에서 2년 주기로 다시 비즈니스 차원에서 재방문할 수 있으며 각 국가의 여비서로 채택된 여성들은 그 국가에 비즈니스가 있든 없든 그 여하에 상관없이 1년에 그녀의 통장으로 1억이 해마다 찍히도록 하고 있다. 즉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겠지만 정말 일정이 빡빡할 때는 1년에 30일 정도 비서 임무를 수행하면 되고 그렇게 최대 30일 정도 임무를 수행하고서 지급받는 금액이다. 일정이 빡빡하지 않을 때는 대략 2년에 15일 정도 해당 국가에서 비서 임무를 수행하고 자신이 통장에 1억이 찍힐 수 있는 직업이 되는 셈이다. 물론 내가 해당 국가 방문 일정이 잡히면 한 달 전에 해당 국가 예비사기 일정이 전달되며 사전에 미리 스케줄대로 장소예약, 이동 경로 파악 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을 기해야 한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정말 일정이 빡빡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한 달은 스케줄대로 예약하고 일정 잡고 15일에서 30일 정도는 15일에서 30일 정도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대 1년에 5, 60일 정도 내게 시간을 할애하고 1년에 1억을 받는 셈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 외의 시간은 개인 생활을 하면 될 것이므로 힘들다면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겠다. 단 몇 가지 명확한 조건이 있다고 이미 일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몸매, 키, 발 사이즈, 머리 스타일, 복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힐은 3cm에서 5cm로 제한되며 굽높이를 고려해서 여성의 키가 165에서 170cm이어야 한다. 발 사이즈는 230에서 250cm여야 하며 머리 길이는 팔꿈치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약간 웨이브이어야 하며 인상은 품위 있는 느낌이 있어야 하며 전체적인 몸매도 그 품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복장 또한 디자인, 색상에는 딱히 제한은 없지만 이러한 품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이는 나를 곁에서 보좌하는 여비서, 아까 제일 먼저 앞서 언급했던 24시간 나를 보좌하는 여비서, 지금부터는 보좌관이라고 칭하겠다. 이 보좌관이 미리 체크하여, 그러니까 각 국가의 비서를 미리 체크하여 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여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즉 비즈니스에는 항상 나의 보좌관, 그리고 해당 국가의 여비서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대동한다. 나의 보좌관 같은 경우는 거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는 존재로 나의 아내 여왕폐화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할 여성으로, 그러니까 나의 아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와 함께 해야 할 여성으로 어떤 측면에선 자신의 삶 자체를 포기하고 나의 비전에 적극 동참, 자신을 희생하다시피 하는 인물이다. 즉 나의 모든 사상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나의 수족이 되어준 여성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나와 여보좌관의 관계는 거의 결혼을 한거나 진비하는 함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동지이기도 하다. 다만 앞서 설명했듯이 어느 정도의 경우도 수행해야 하므로 생물학적 나이 제한은 있을 수 있다. 만약 그녀가 20대 때부터 보좌관으로 시작하여 40대 후반까지도 체력을 관리하며 역할을 수행한다면 최대 그녀의 일생 동안 25년 정도는 내 곁에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므로 내 생애 동안 100세를 조금 넘기는 안쪽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보좌관 1세, 2세로 2명의 여성을 필요로 한다. 보좌관 1세대가 더 이상 생물학적 조건으로 임무 수행이 힘들어진다고 판단되면 후임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하고 그 후로는 남은 생애 동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재단이 그녀의 남은 생애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혹여나 그녀가 가정을 꾸려 살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20세대 20세 때 못하네. 20세 때 시작하여 대략 15년간 임무를 수행하고 35세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하고, 이런 패턴이라면 내가 100세 내로 나의 비전을 수행하는 동안 3명의 여보좌관이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모든 조건과 남은 생애 동안의 지원은 아낌없으며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여보좌관이 3세대까지는 이어져야 함을 미리 고려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깊이 고려해 봐야 할 점은 각 국가의 여비서의 역할인데, 이들에 대한 키부터 몸무게, 스타일, 발 사이즈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은 있지만 나의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기로 한다. 품위를 잃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비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 단 내가 하려는 비전에 대해 지대한 지지와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싹 튀어야 하며, 그녀와 나의 관계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조화는 국적이 다른 상태의 연인 관계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부분은 나의 아내와 승의를 얻은 바 있으며, 적어도 2명 이상의 나의 2세가 각 국가마다 태어나 성장하며 다음 차기 세대의 후위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나의 제자들은 언젠가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 각 국가의 2세들 중에서
간택된 이세를 통해 그 대가 이어져 내가 세운 이 하늘의 뜻이 선택된 신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를 지속적으로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각 국가는 나의 이세들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내실을 다지며 협력할 것이며 이세들 역시 각 국가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장이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설립한 빅하모니 아카데미는 더욱 의미 있게 크게 성장될 것이며 사라수라 재단 역시 더욱 막강한 파워로 선택된 신인류에게 사랑과 평화를 안겨다 줄 것이다. 이미 익히 오래전에 나는 우리의 재단 로고를 디자인한 바 있으며 이 디자인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이 로고는 앞서 언급한 빅하모니 빌딩에 눈에 잘 띄게 장식될 것이며 특히나 빌딩 입구에는 이 로고와 함께 나를 상징하는 동상이 장식될 것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설립한 할아버지 동상이 매장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아울러 앞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한 13층으로 건축된 빌딩은 세계 각국마다 세워질 것이며 13개의 국가에 각각 세워지게 될 것이다. 국내에는 내가 회장으로 그리고 각 국가에는 뜻을 함께할 각국의 동지인 대표들이 그 맨 꼭대기 층인 13층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13층의 구조는 각 대표의 취향대로 인테리어는 달라질 수는 있다. 즉 국내를 제외한 12개국 국가에 빅하모니 빌딩이 세워진다는 뜻이다. 12인의 대표가 나와 함께 할 것이며 난 이들을 치명적으로 리드하는 회장을 역임하게 될 것이다. 각 국가당 빅하모니 하루 매출은 적어도 1천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재단이 활성화가 되면 상황에 따라 나의 세대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통합된 상태로 한 곳에서 함께 삶을 영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혹은 나이 2세 때에 실현될 수도 있고 3세대 때에 실현될 수도 있다. 인류가 앞으로 어떤 향방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 언급하는 참다운 지혜의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려 한다. 이른바 세상이 말하는 천국, 낙원, 극락세계의 상태로 우리 공동체는 삶을 영위하려 한다. 죽은 D가 아닌 사후의 세계가 아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삶을 함께 공유하고 완성할 것이다. 때문에 인류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그 순간이 우리 재단이 한 곳으로 통합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때문에 인류가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시점이 그 순간의 시점이 우리 재단이 한 곳으로 통합되는 움직임이 보이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지.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자질을 함양해야 하며 진정으로 이 지구와 함께 공존하고 자연과 공명하며 살아가는 참 진리 이치를 깨닫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 때문에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어떤 측면에선 선택받은 인류라고 나는 자꾸만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임의로 내가 지정해서 누구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다. 각자 인간 스스로 개개인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부처 같은 예수 같은 간디 같은 수바이처 같은 그런 경지에 가까운 삶을 선택하는 삶이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길이다. 다만 나는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생존 카드 열쇠로 보고 아카데미아 재단을 운영하려는 것이다. 나 이 사람은 이파리이며 새 인류를 이끄는 리더이며 13인의 회장이며 위대한 아티스트이다. 또한 아주 친한 관계에서만 불리는 나의 별칭은 소광이다. 빛났소 빛광. 이파리 스펠링은 앞자가 영문 E 혹은 영문 I로 이파리로 표기되기도 하며 본래는 이파리 나비키의 약칭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글? 아니, 나의 말이라고 해야겠지. 난 지금 글의 형태로 타이핑을 했지만 글을 쓴 게 아니라 실은 말을 하고 있었다. 암튼 나의 이 말은 무슨 상상으로 애써 지어내는 말도 아니고 소설 같은 글도 아니고 미래에 그대로 현상으로 뚜렷이 발현하게 될 내 미래의 기억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2024년 9월 21일 토요일 새벽 3시 34분경 나의 말을 위대한 창조적 예술가가 삶의 탐구라는 명분 아래 내 역사 일기를 써내려 간다. 이상.